안녕하십니까. 세무부인 에스크로 대표 정현태입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 폭이 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신호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신호 때문에 어떻습니까?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어떨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외환을 시장에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자기가 보유하려고 하겠죠. 개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지금 달러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랬을 경우 어떻습니까? 그걸 팔아서 원화로 환전을 하면 외환시장이 훨씬 좋아지겠지만 반대의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때요? 외환시장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달러가 마르는 상황, 그죠? 달러가 없어지는 상황.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달러가 귀한 상황이 됐죠. 달러가 귀하면 어떻게 돼요?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초래된 거는 일시적인 거냐, 이게 추세적인 상황에 있는 거냐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추세적인 상황이 아니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적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16년 만에 지금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1, 4분기에 1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사실 경제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인들은 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반도체 착시 현상이 사라졌다, 그죠? 사실은 반도체 하나 가지고 겨우 버텼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 실적이 뭐 엄청 3분의 1 토막 났나요? 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메모리 시장이 축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이 제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우리의 경제 민낯이 드러났다. 그럼 경제 민낯이 드러났다라는 거는 뭐예요? 펀더멘탈이 없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노동조합의 강성 노조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암울한 경제 상황을 더 추가적으로 예고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환율을 지켜보고 있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국가가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안정화시켜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에요? 수출업자가 유리한 상황이죠. 어때요? 수출업자는 자기가 달러로 돈을 받으니까요. 그죠? 원화로 환전을 하면 그 돈이 환차익이 생기겠죠. 수입업자는 반대 상황일 겁니다. 어떨까요? 수입업자는 내가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내가 원화를 많이 줘야지 달러를 조금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환차손이 많이 생기는 상황일 거예요. 국가는 어쩌면 이걸 바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수출이 잘 되면 좋으니까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그만큼 매력이 없고 우리나라 기업 자산이 가치가 없는 걸로 평가되어져서 외국 자본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이것이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라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바람직할 환율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자본 수지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무역과 자본은 어때요? 상충 관계에 있죠. 그런데 자본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본시장은 비수기 속도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잘 견제와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환율 정책이라는 걸 발표를 하죠. 근데 이 환율 정책이라는 게 어때요? 실제로 지네들이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실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거를 100% 실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았더라.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연구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환율 외환 당국자가 어떤 발표를 해요? 이게 진짜 믿을 만한 걸까요? 시장은요. 근데 어쨌든 이 말에 동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부는 어때요? 그 이야기를 해놓고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외환시장의 구두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외환시장 이제 투명성 제고 방안이라는 게 발표되고 나서 그 이후에 처음으로 그죠? 이번에 금년 4월 17일 날 하반기 순거래 내역을 1차적으로 이제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매 추세를 이제 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는 건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걸 모를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의 양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경제적인 상황을 왜곡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비용적인 측면에서 돈이 안 들죠. 말로만 개입을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정책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그 왜 양치기 늑대 소년 알잖아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게 과연 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외환 당국자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는 또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뭐랄까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 그다음에 원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돈 놓고 돈 먹기 게임, 그죠? 돈이 돈을 버는 게임에서 내가 돈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환 당국자의 이야기를 너무 신뢰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